올해 55살의 정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왼쪽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오래 앉아있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 정연 씨는 그저 단순 피로일 거라 넘겼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빨래를 널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왼쪽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으로 가득 차며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급히 앉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걸어보지만 겨우 몇 걸음 만에 엉치에서 장단지까지 당기는 듯한 통증이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정연 씨의 왼쪽 다리는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시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통증은 정말 단순한 피로인 걸까요? 아니면 정연 씨의 척추에서 이미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통증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엽척증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메디엘이 척추 건강을 지켜라!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엽척증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성현 교수님과 함께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엽척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엽척증은 각각 어떤 질환이에요?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거나 장시간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는 잘못된 자세 등이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흔합니다. 주요 증상은 허리 통증 및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 저림감 등이고 심할 경우에는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점점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주된 원인은 인대의 비우, 후관절의 골국 등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이며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다리 저림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며 걷다가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신경성 간헐적 파행입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가장 위험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모든 질병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존재합니다. 척추 질환의 경우 급격히 진행하는 근력 악화와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 진료와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모든 척추 질환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한 대부분 척추 질환은 먼저 약물, 물리치료, 주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6주 혹은 3개월간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점점 진행하는 감각저하 및 근력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시행하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일상적인 활동이 안 될 경우 하지 근력 및 감각 저하가 진행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신체 검진을 통해서 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및 하지 근력 및 피부 감각 저하 유무를 확인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불안정성이나 척추 정렬을 확인하고 CT나 MRI로 골격과 디스크 및 협착 부위를 확인한 후 내시경 수술 적응증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내시경 수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종류와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개의 포터를 사용하는 경우 단방향 내시경, 두 개의 포터를 사용하는 경우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 개의 포털로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같이 삽입하여 수술하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한쪽 포털은 내시경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포털은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조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내시경 척추 수술마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수술 모두 술기가 어렵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최소 침습적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수술의 종류보다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적응증을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두 수술 모두 훌륭한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시경 수술과 기존의 절개 수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절개를 통한 고식적 척추 수술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피부 절개와 근육 박리로 출혈이 적고 수술 후 통증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입원 기간 단축 및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척추 질환에 적용할 수 있나요? 처음 시작은 허리 디스크 수술에만 적용되었으나 내시경 기구의 발달, 술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적용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추, 흉추, 요천추부 디스크 및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이증 등 목부터 허리까지 단순 광합술뿐만 아니라 유합수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증도 이상의 척추 불안정성을 가지거나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후만 변형이 심한 경우, 종양, 불안정성 골절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합병증 걱정이 아예 없다? 아닙니다. 모든 수술에는 그에 상응하는 합병증은 항상 존재하지만 적응증만 잘 지킨다면 척추 내시경 수술은 합병증 발생 확률과 정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수술의 한 대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재활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 신경강압술의 경우 6주간, 유압술의 경우 3개월간 보조기 착용을 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생활 습관과 자세로는 앉을 때 등받이와 쿠션을 활용하여 허리를 곧게 펴고 앉기, 물건을 바닥에서 들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무릎을 구부려서 들기, 장시간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있지 않기, 쪼그려 앉지 않기,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30분에서 1시간마다 체위 변경 및 스트레칭 등을 권장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 및 걷기,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고 과체중은 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척추를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기,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지 않기, 규칙적으로 프랭크 브릿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목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매일 반복하기, 체중 관리하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저림이나 방사통 등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조기에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평소 적절한 체중 조절 및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목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 및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척추 통증은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지만 과도한 두려움도 근무해. 절개 수술만이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척추 건강을 지키시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참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튼튼한 척추를 위해 저 메디엘이 늘 함께 할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윤성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흔하게 발생해요. 허리 통증과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주요 증상이에요. 또 다른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점점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해요.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고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 완화되는 게 주요 증상이에요. 척추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는 주사와 약물, 무이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요. 하지만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돼요.
허리 디스크와 경추, 흉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한 다양한 척추 질환에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척추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나 척추 대명이 심한 경우 등에는 내시경 수술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수술법을 고려해야 해요.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않기,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지 않기, 목과 허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매일 반복하기, 체중 관리하기, 통증이 발생하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